난임 부부, 임산부, 양육모들의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위해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함께합니다. 난임 난임 행복맘을 위한 맘 안에. 안녕하세요. 알고 싶고 궁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알꿍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식단 관리를 포함해서 유익한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송은 난임 부부를 위한 식단, 체중 관리, 금연, 금주까지 생활 습관 전반에 대한 부분을 최한나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맘안에 나왔는데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임신부에게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한 건 아주 당연한 사실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식습관을 관리하는 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난임 부부에게도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사실 식습관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죠. 우리의 네. 건강을 위해서. 근데 특히 임신을 하면 엄마의 영양을 바탕으로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네. 엄마가 모든 영양이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을 다 이제 식습관을 통해서 보충하는 게 중요한데 네. 보통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을 하면 네. 그때부터 뭘 더 좋은 걸 먹을까요? 뭐를 먹지 말까요? 막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영양이라는 게 오늘 뭘 먹었다고 오늘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평소에 그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한 거고 특히 임신은 네. 임신하는 그 당시에 그 엄마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엄마의 건강을 바탕으로 난자도 배란이 되고 아빠의 건강을 바탕으로 정자가 나와서 그걸로 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사실은 임신하는 순간 거의 많은 것이 결정이 돼요. 아기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런 임신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은 임신이 되고 나서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임신하기 전부터 평소에 골고루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강한 난자 정자가 생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자궁에 착상된 후에는 또 엄마가 먹는 거로부터 아기가 또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네. 이제 생활 습관 이런 습관과 관련된 거는 하루아침에 드는 게 아니라 평소에 꾸준한 이제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엽산이 임신부에게 중요한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는데 임신 계획이 있을 때부터 엽산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엽산을 임신을 준비하면서부터 섭취해야 하는 이유와 언제부터 섭취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엽산이 이제 비타민 B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특히 엽산이 부족하면 아기가 신경관 결손이라든지 뭐 자연유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신경관이나 중요한 게 임신 초기에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소에 임신 전부터 보충해 주면 되는데 뭐 못해도 임신되기 한 달 전부터 뭐 더 좋게는 3개월 한 달 전부터 임신하고 나서 첫 3개월 아기의 그런 신경관 중요한 게 발달되는 그 시기에는 평소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할 수 있어서 보충제로도 좀 드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임신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달 후에 딱 임신이 바로 될지 안 될지 그거 이제 그때 가봐야 아니까 네. 그래서 임신을 준비할 때는 평소에 꾸준히 하루에 뭐 400마이크로에서 800마이크로그램 정도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그랬더니 요거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 또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건강보조식품이 비싸기는 더 비싸고 함량은 더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방 받는 그러니까 처방 안 받기도 하지 일반 약으로도 엽산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게 더 싸고 함량도 네. 좋고 요새 보건소에서 또 이제 무료로 임신 준비할 때 네. 나눠주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고 뭐 비싼 거 무슨 뭐 이렇게 한 거 꼭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왜 뭐지 네. 뭐막 직구해서, 네. 그렇게 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하고 또 평소에도 엽산이 풍부한 식사 사실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뭐 오렌지, 바나나 이런 과일에도 들어있고 견과류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평소에 골고루 식사를 네.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임신을 준비할 때 하나 추가하는 게 이제 엽산이 포함된 이제 이런 엽산 제제 보충제를 드시는 게 좋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건 다 식사로 보충이 잘 되는데
비타민 D가 식사로는 네. 보충이 좀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얘는 이제 햇볕을 많이 받아야 네.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위도상 햇볕 노출이 좀 적기도 하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기도 하고 나가도 얼굴 탈까봐 막 꽁꽁 싸매고 나가잖아. 맞아요. 햇볕을 잘 네. 못 받아. 그래서 이 비타민 D도 그 특히 이제 배란 난자의 질이나 임신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 돼 있는데 검사를 해보면 네. 우리 애들도 너무 낮은 거야. 우리 알콩쌤도 검사 한번 해볼까? 아, 이게 네. 검사해보면 이게 보통 한 30 이상 임신 준비할 때는 40에서 50 정도 돼야 되는데 막 10 미만인 경우도 있고 낮은 그래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평소에 식사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견과류에도 있고 이 제품에도 있고 그러니까 식사도 골고루 하고 특히 햇볕 많이 보면서 걷는 거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 이제 검진을 했을 때 결과가 낮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보충제로 드시는 게 좋은데 엽산과 다르게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높아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정하게 네. 골고루 균형 잡히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잘 드시고 균형 잡히게 드시고 햇볕 보고 걷고 두 가지 네. 하시면 생활 습관 관리에 많은 것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또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이 임신 관련 합병과 난임에 둘 다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그러니까 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너무 쪄도 문제고 네. 너무 말라도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 식습관하고 관련이 되겠죠. 네. 우리가 균형 잡히고 적당한 뭐든지 과해도 안 좋고 부족해도 안 좋은데 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너무 비만하면 네. 배란이 잘 안 돼요, 여성들은. 아, 너무 이게 우리가 네. 이 지방에서도 호르몬 여성 호르몬 분비가 되거든요. 네. 너무 비만한 경우. 근데 이게 꼭 많이 먹어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내분비의 문제로 체중이 막 과다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네. 그래서 많이 비만하면 배란이 잘 안 돼 생리불순이 오거나 배란의 질도 좀 안 좋아질 수 네. 있고 남성들도 비만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사타구니에도 살 많잖아요. 네, 네. 그럼 고환 주위 온도가 올라가요. 남성의 고환은 체온보다 온도가 좀 네. 낮아야 정자 생성도 좋고 하는데 비만하신 분들은 이런 혈류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고환 온도에도 문제가 생겨갖고 정자의 운동성이나 수에도 네. 영향을 주고 또 사실은 비만하신 분들은 또 이런 이제 성 기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네. 남녀 모두 비만한 거는 임신에 별로 좋지 않아요. 네. 또 반대로 남녀 모두 영양이 결핍되거나 너무 마른 경우 이게 아까 제가 그 비만하면은 배란이 안 된다 했죠. 네. 너무 말라도 비만이 안 돼. 극단적으로 왜 체지방이 적은 그런 우리 운동 선수들 네, 같은 경우 맞아요. 일부러 체중을 빼시는 막 네, 너무 네. 마른 모델 이런 분들도 배란이 제대로 안 되거나 생리불순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무튼 건강은 뭐든지 과해도 문제, 부족해도 문제, 균형 잡힌 식사.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왜 임신 합병증하고도 관련된다고 네. 했잖아요. 체중이라는 게 어느 날 맘먹는다고 갑자기 막 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조절이 잘 안 된 상태면 임신도 잘 안 됐지만 되고 나서도 임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임신성 당뇨, 고혈압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아기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네. 있고 그래서 이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적정한 체중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처럼 균형 잡힌 식사와 햇볕 보고 걷기 계속 강조합니다. 네. 또 금연과 금주는 가입력을 증가시키는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음주와 흡연이 남성과 여성의 가입력에 어떤 영향을 그렇죠. 미치나요? 그래서 술, 담배, 카페인 이것도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네. 참 이걸 딱 끊기가 맞아요.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일단 담배부터 얘기를 들으면 담배는 이게 굉장히 이제 습관이고 중독이기는 하는데 여성, 남성 모두 가입력에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이제 담배를 지속적으로 오래 하시는 분들이 혈관 상태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이제 난자 정자를 만들고 아기를 뭐 착상되고 하는 모든 것이 혈관 발달이 다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녀 가입력에는 가장 안 좋고 그리고 담배를 지금 딱 끊었다고 내일부터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남성의 정자는 오늘 나오는 정자가 지금으로부터 70여일 전쯤에 만들어진 정자가 성숙돼서 나와요. 네. 그래서 남녀 모두 임신 준비할 때 최소한 3개월 전부터 미리 그때부터 노력을 해서 좋아지는 게 나오는데 한 3개월 이상 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임신되는 이후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끊는 게 좋고 특히 간접 흡연도 영향이 있다고 네. 해서 요새는 사실은 담배 피시는 부부들은 부부가 같이 피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 그래서 맞아. 간접 흡연도 영향이 있으니까 둘이 같이 노력을 해서 끊는 게 좋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금주하는 게 이제 물론 중요한데 네. 또 어쩌다가 모르고 한 잔 먹었다고 금방 뭐 임신에 문제가 있긴 뭐 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술도 거의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계속 먹거나 많이 먹거나 이러는 거는 네. 남녀 모두 안 좋고 특히 임신에서도 술을 먹으면 여러 가지 아기 발달에도 영향을 줘서 우리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아기의 여러 가지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는 태아 이상을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임신 준비한다. 그러면 이제 딱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걸 아기랑 같이 나눠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기 낳고 술 먹일 거야? 아니잖아. 담배 피는데 아기도 안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기랑 뭐든지 내 환경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나를 타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기한테 좋은 걸 아기 태어나면 아기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먹으면 돼. 나한테 좋은 걸 해줘야 내 건강을 바탕으로 아기가 태어난다. 그래서 카페인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카페인도 다량 포함된 거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뭐 그 배란이나 뭐 여기에도 문제를 있지만 임신 중에는 특히 아기 발달에도 영향을 줘요. 근데 네. 또 커피를 우리가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또 괴로우신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게 근데 또 카페인이 커피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콜라나 초콜릿 이런 데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다 합해서 하루에 한 100에서 200mg 정도까지만 괜찮다. 네. 그래서 커피는 보통 한두 잔 얘기하는데 그것도 막 요새 그 그란테 이렇게 막 큰 막 맞아요. 그런 거에 보면은 카페인 함량 더 한 잔도 막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보시고 전체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뭐 딱 끊는 게 어려우면은 내가 스트레스 덜 받을 정도로 좀 줄여서 막 먹으면서 내가 이거 먹으면 애기한테 영향 있는 거 아니야? 막 또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게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는 게 나한테도 좋고 애기한테도 좋다 이런 네. 생각해서 이런 기호식품들은 좀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최한나 센터장님과 함께 오랜만에 난임 부부의 벌써 다 물어봤어요? 네. 더 궁금한 거 없어요? 더 궁금한 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네. 이제 난임 부부의 생활 습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청취하고 계시는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기념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